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98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988일.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라 이거 텁텁해가지고 이거 그래도 좀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성공은 당신 것 296페이지예요. 그래서 7번째 줄부터 다시 할게요. 네. 아, 7번째 줄, 읽어요. 10번째 줄부터 할게요. 네. 이 마지막 말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다른 이에게서 뭔가를 구매하려는 이유가 사실은 그가 자신에게 신세지도록 조종하는 데 있는 경우를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해주면서 그 사람이 내 말 잘 듣겠지. 이제 그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나를 위해 저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정하고 주고받고 흥정하려는 입장은 흔히 그를 위해 그리도 애썼건만 이라고 올분을 토하기에 이르고 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하기 위해서 한 건 이런 얘기 참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키웠는데 이러지 않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워서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내가 처음에 예뻐서 키워요. 그런데 이제 내면의 무의식에는 또 이제 이런 말이 나온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말이야. 막 이런 말이 나왔다. 그거는 내가 널 잘해줬으니까 너는 내가 나이 들고 그랬을 때 네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 이거를 무의식 속에 이걸 갖고 있었을 때. 그쵸? 그러니까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애기가 나오면 똥을 싸도 예쁘고 잠을 자도 예쁘고 막 예뻐요. 점점 크면서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어때요? 욕망으로 떨어지죠. 에너지가 엄마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지. 네가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새 웃긴 게 이제 왜 이렇게 아들 자식한테 잘 안 해주는 부모가 어딨어요. 이게 잘 해주잖아요. 잘 해주는데 특히 이제 아들 딸 뭐 구분하지 말라는데 딸에 대한 그 여자애라서 더 이렇게 마음이 더 가는 그게 있어요. 남자애들은 그냥 씩씩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딸한테 잘해줬던 그런 게 있는데 요새 제가 허리도 이제 아프고 막 이러니까 손녀를 그냥 이렇게 보죠, 그냥. 근데 아빠가 완전 그 지극정성으로 막 보는 게 있어요. 온갖 마음을 다해서, 이 혼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근데 그렇게 저도 해봤는데 그게 안 좋더라고요. 그 집착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게 있는 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쁘죠. 손자가 예뻐요. 예쁜데 예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왔을 때는 잊어버리고 내 생활하고 보면 예쁘고 하는 것들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볼 때는 아주 예쁘죠. 근데 조절이 되는 게 있는데 온통 이렇게 잘 하는 거예요. 하는데 잘하니까 딸이 아빠가 이렇게 잘하니까 아빠한테 또 이렇게 막 잘하고 둘이 꿍짝이 맞는 게 있어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저씨 저게가 말이야 내가 지를 어떻게 해줬는데 이제 이럴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뭐 잘해주니까 또 애고가 또 뭐 마음이 쏠리직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려니 해지는 거예요. 그게 옛날 같았으면 서운했죠. 근데 그러려니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쿠션이 생기는 거죠. 쿠션이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내가 고통이죠. 뭔가를 주면서 이렇게 하겠지. 뭔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주겠지. 그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겠지. 자기 마음에서 해주고 싶었던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 내면의 자기 기쁨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뭔가 해줄 때 기쁨이 있다고요. 잘 보면. 근데 이 해줄 때 자기 기쁨보다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겠지. 아이들이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라는 걸 갖고 있을 때 내 내면의 기쁨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진짜 내면에서의 기쁨이 높은 의식이거든요. 근데 자꾸 내면에서의 기쁨이 있는데 밖에 있는 거 있잖아요.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한테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는 아주 내가 의식을 쭉 떨어뜨리는 거죠. 125로. 540이냐, 125냐.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각성해야 되는 거. 그래서 뭐 적당할 때 칭찬해주고 뭐 하는 건 있지만 그 칭찬 안 해줘도 내가 뭔가를 하고 가만히 마음이 안 흔들려야 되고 많이 해주든 안 해주든 그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뭘 하고 바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어제도 되게 이제 바라고 했죠. 의식 공부로 초대를 어제도 바라는 거 의식 공부 오는 거예요. 근데 약간 금방 확 오진 않아요. 이 느낌이. 근데도 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시크릿을 했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걸 상상을 하고 선생님 강의를 너무 잘 듣는, 잘 듣고 있는 완전 푹 빠지는 느낌을 제가 상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갑자기 바쁘다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한 2주 전에 얘기했나 3주 전에 얘기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믿은 게 시크릿이 좀 믿음이 빠르면 시크릿을 해놓고 내가 늦게 믿으면 의심했다 믿었다 의심했다 믿었다 그러면 늦게 일어날 거고 그래서 제가 딱 얘기해놓고 금방 안 오겠네라는 생각을 살짝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내일도 수업하나요?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오! 하면서 시크릿 했더니. 근데 그게 뭐예요? 진짜 그 사람이, 어, 그, 좀 힘들어 했거든요, 마음이. 마음이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마음이 힘들어 했을 때 제가 그걸 알고 이제 치고 들어가서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부탁을 하셨고, 70이 넘으셨는데, 아들이 40이 넘었어요, 아들이에요. 오늘 이제 남자분이지. 근데 어쨌든 그냥 그분이 와서 잘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그런 거는 괜찮은데 내가 자꾸 칭찬받으려고 그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이었잖아요. 제 마음이. 그렇죠. 그 마음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고통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조정하고 싶어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에게 신세지도록 조정하려고. 그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안 되면 화딱질 나죠. 그래서 항상 바라는 마음이 진짜 그들을 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진짜 바란다는 게 그들을 위한 마음이냐?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죠.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조정시켜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러냐? 내가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러는지, 아이들이 나한테 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자, 그거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초대를 했어요. 의식 공부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게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자꾸 딴 짓을 해요.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럼 내가 화가 나는 거는 내 말대로 안 들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아직 고통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누가 있잖아요. 막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야 시크릿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막 할 때. 그 잠자는 새 뭐라고 답이 왔던데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아이고 웃잖아 이랬어요 제가. 아이고 웃잖아. 그러니까 아직 이제 의식 공부에 초대를 해요. 초대를 했는데 저기 밖에 있는 보이는 사람들이 다 누구라 그랬어요? 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해한 거야. 이해해서 나라 하더라. 근데 아직 나한테 와닿진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을 더럽게 안 들어. 그럼 뭐예요? 누가 말을 더럽게 안 듣는 거야? 내가 선생님 말씀을 더럽게 안 듣는 거야. 내가 선생님 말씀 더럽게 안 듣는 거라니까. 저 밖에서 보이는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나구나라는 걸 인정을 하면, 어머, 내가 말을 안 들었나? 왜 안 들었지? 무엇을 안 들었지? 그럼 내가 말을 안 듣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잖아, 내가. 저 밖에 있는 것을 인정을 안 하면.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자꾸 이렇게 뭔가를 시키고 해달라고 해. 그러면 그것도 시키고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그 전에 뭔가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죠. 빚이 있다든지, 전업에. 물질 빚 말고도. 그럼 하면 돼요. 할 상황이 아니면 얘기하면 되고. 근데 왜 힘들어해요? 해주고 싶은데 하기 싫은, 해줘야 되겠다는 것도 아는데 하기 싫은 것도 아니까 화가 나는 거지. 자꾸 외부에 있는 것에 자꾸 이제 그냥 인정하고 하나하나 생각하면 화날 일이 없더라고요. 자꾸 하다 보니까. 하도 중간에 저도 날 일이 있죠. 왜냐면 이제 사업을 할 때 이거는 진짜 특공대만큼 이렇게 해야 돼라는 선이 있는데 아직 그 인식이 안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럼 그럴 때 화가 나요. 저도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엄청나게 해결을 하고 어떤 그 사업을 할 때 그 규칙이 있어요. 사업을 할 때는 특히. 사업을 할 때는 그 단체 생활에 그 규칙이 있어가지고 그걸 어겨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풀어져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실렁실렁 대충 있잖아요. 무슨 민방위 예비군 훈련 온 것 마냥 그러고 있어요. 참. 그럴 때는 제가 그 기준이 있을 때는 기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에 이게 세상 살 때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외부에 있는 것들을 나를 또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막 보고 내가 초대를 했는데 엄청나게 상처 몰랐는데 상처 있는 사람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러 막 다녔어요. 둘이 다녔어요. 근데 그 옆에 저랑 둘이 다녔는데 그 사람이 저기 한번 가볼래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가자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남편하고 예전에 신혼 때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이 똑같은 거 아세요? 생긴 건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근데 신혼 때 그 남편하고 막 찌지고 볶고 싸웠는 게 상황이 똑같아요. 간판만 보고 들어갔어요. 얘기하다 보니 친해지다 보니. 그러니까 그런 건 또 이제 내 거랑 똑같네 이러고 인정을 해요. 근데 또 진짜 고집스럽게 말도 안 듣고 상처가 많고 선생님 보고 뭐라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럼 옛날에 가만 생각하면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그랬어. 선생님 왜 자꾸 정치 경제 얘기하지? 같은 사람 나올 겁니다. 왜 그 끌개장에 벌써 파장이 있어서. 근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왜 사업 얘기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신규가 와요. 사업에 전혀 관심 없어요. 제가 하는 일에. 남자. 근데 잘 들을 거라는 거를 상상을 하고 선생님의 끌개장에 잘 들을 거라는 걸 저는 믿고 와 신난다 오세요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저는 뭐든 다 해주시는 거에 대한 거를 뭐 이유가 있겠지. 선생님이 그냥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자꾸 하죠. 왜 저러시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 내 의식이 떨어져 있을 때. 음, 내 차원하고 저는 3차원에 있고 선생님 5차원에 있는데 5차원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랬잖아요. 식탁에 앉아서 찬장 밑에서 개미가 나오고 냉장고 밑에서 개미 군단이 나와서 와 싸우는 거야. 저 가자 부실 우리 거다. 그래서 싸웠는데 찬장파가 이겼다. 야 이거 우리 거다. 여기 우리 땅이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보면 어떻게 해요? 웃기지도 않잖아요. 개미들이. 우리 집 보고 지네 집이라 그러고. 차원이 달라진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뭐요? 내가 3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3차원에서 해석을 하죠. 그렇잖아요. 3차원에서 해석을 한다니까요. 근데 차원이 5차원에서 볼 때, 바라볼 때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모두를 위한 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에너지가 막 떨어질 때, 아, 듣기 싫다 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처음부터 100% 이렇게. 근데 그게, 아, 내가 그랬구나라는 걸 알고 받아들인다면, 인정해버리면 찾기도 쉽죠. 내가 그랬네? 그럼 왜? 뭐 때문에? 이거 보면 이제 찾기 쉬운 거죠. 근데 내가 그랬다는 걸 인정을 안 하면 힘든 거예요. 쟤도 이상하고 쟤도 이상하고, 와! 그 누가 고집이 센 거예요? 내가 센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내가 센 거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자꾸 이제 이론은 아는데 안 하려고 하고 막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하면서 의식도약이 되는 거죠. 내 걸 내려놔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자꾸 내려놔야 의식도약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뭔가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 자꾸 바라는 거, 뭐 하는 거, 그게 다 내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놔도 끊임없이 더 내려놔야 되고, 자꾸 밖에 있는 것에 대한 사탕을 자꾸 먹으려고 하잖아요. 내 발전이 없어요. 밖에 있는 것에 자꾸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제 누구한테 뭘 물어봤어요. 한 달 동안 얼만큼 매출을 할 것이냐. 엄청나게 많이 부르는 거예요. 한 3분의 1만 불러도 되는데 한 3배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3분의 1만 불러도 되거든요. 3배를 부르는 거예요. 그거 안타깝더라고요. 보여주는 거에 너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밖에서 하는 말, 밖에서 하는 그 칭찬이 달콤해서 그것 때문에. 그럼 아직 나의 내가 자신감이 아직 없어서 열등감에 나보다 외부에서 해주는, 외부에서 보이는 것에 자꾸 끌려다니는 거야. 그들에 의해서 끌려다닌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만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일반 통상적인 거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고래, 고래가 춤을 많이 추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고래가 춤을 춘대요. 춤 추대요. 돌고래 같은 거 막. 훈련을 시켜서 춤 잘 추죠. 바다에서 자연으로 그냥 있는, 바다에 있는 고래들은 춤을 추는지 안 추는지 모르겠는데 잡혀 들어와서 우리 안에 갇혀서 먹을 것을 주고 춤추면 먹을 거 주고 춤추면 또 먹을 것을 그 먹이를 받기 위해서 춤을 춘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받기를 바라는 거는 그 사람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조정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누가 하나 있었는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되게 많이 줄어들었더라. 근데 외부에도 막 있죠. 칭찬받기 막 이렇게 조정당하고 싶어. 그래서 어, 칭찬을 잘못하면 또 그 사람을 조정을 하는 건데 조정할 때 또 쓰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근데 저는 조정할 때 못 써요. 그냥 진심으로 우러나오면 칭찬이 되거든요. 좀 인색하게 보이죠. 근데 진짜 잘하는 건 또 잘하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외부에 조정당하고 싶고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외부에 의해서 자꾸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그게 내 열등감, 두려움, 바라는 마음 100, 125, 내가 바라는 게 안 들어왔을 때 150 화가 나고 아이들한테도 화나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내려놓고 했을 때 진짜 의식이 높은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장은 자기 연면이나 울분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이나 울분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패로 이어질 운명에 처합니다. 왜 외부에 의해서 누굴 조정하고 이러다 외부의 환경에 의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실패로 이어질 운명이다. 외부에 칭찬받는 걸 좋아하면서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나의 실속은 없다는 거예요. 내 실속이 없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의식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형태로 또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알아주거나 알아보는 것조차 바라지 않습니다. 알아봐 주는 것조차 바라지 않는 거. 그쵸?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딴짝방이라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는데 처음에 그랬어요. 자꾸 누구는 자기 방에 쓰레기 안 내놓고 밖에 내놓는 거예요. 쓰레기를 막 누가 치웠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 안 치우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순간 그게 아니라 내가 치워야 되겠다 싶은 생각. 이게 바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쓰레기 치우면 되지. 뭐 어려워. 내가 치우면 되지 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엄청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방방이 다 가요.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마음으로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방방이 다 가서 쓰레기를 그냥 붓고 하니까, 그때 그 뿌듯함이 있어요, 그냥. 아유, 내가 이걸 그냥 치움으로 해서 내 안에 내가 뿌듯한 게 있어요. 방방이 가요. 요새는 아파가지고 좀 못 갔는데, 그럴 때 그 쓰레기가 비워져서 깨끗한 휴지통이, 그 쓰레기가 없는 휴지통을 이렇게 놨을 때 그 행복한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냥 차라리 내가 그냥 내 안에서의 어떤 그 기쁨을 찾는 거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인간을 보살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합니다. 삶 자체의 질에 입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깊은 이해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명의 힘이 되어주면 생명은 보답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어디에요? 생명의 힘이 되어주면 생명은 보답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거죠. 생명. 내 안에 내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에너지, 나의 생명에 보답을 하는 거죠. 외부의 생명에 내가 조종당하고 외부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놓고 칭찬받으면 막 뿌듯해가지고 막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근원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에너지 안에는 의식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 의식 본체, 그러니까 사랑으로 한다면 그 사랑의 사랑으로 한다면 그 사랑이 500대가 넘는 높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힘이 된다는 거죠. 내 힘이. 그래서 힘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나는 얘기했는데 근데 뒤에 어이씨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사랑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바라는 마음, 기대는 마음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겠지. 근데 진짜 순수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일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얘기를 하면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네, 이 말은 철학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뻔해 보이는 말의 의미를 알려면 뻔해 보이는 철학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생명체에다가 힘을 주면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 철학적인 것 같이 들리지만 뻔해 보이지만 말의 의미를 알려면 말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잖아요. 근데 이해는 하지만 그 의미, 그 맥락을 이해하려면 몸소 관찰하고 체험해야 된다. 관찰하고 체험하는데 나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아니죠. 선생님이 뭐 말씀해 주시는 거 우리가 차원에 그냥 뭐 800대 뭐 공고 들으면 이해는 그냥 내가 체험은 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 안에서도 또 막 완전 에너지가 막 빛이 막 쏟아져 나오는구나. 그런데 그게 없는 거구나. 그런데 있는 거구나. 막 얘기는 다 들어요. 근데 듣죠.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근데 내가 그걸 몸소 체험하고 그 느낌으로 들어가서 내가 외부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외부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 자꾸 외부에 흔들리는 거야. 아니 나는 너무 웃겨 죽겠어. 왜 그래? 가끔씩 흔들리는 것 같다니까 수시로 흔들리는 거야. 앞에 있는
타이틀도 높은데 말이야. 타이틀이 높아요. 낮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타이틀도 높은데 말이야. 내가 굳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 저 자꾸 흔들리는 거야. 자주, 자주, 자주. 그래서 당당해도 되고 그만큼 공부했기 때문에 내려놓고 즐겁게 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몸소 관찰하고 체험을 해야 어떻게 된다? 의식 성장하는 길이다. 의식 성장, 의식 도약하는 거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자각하게 해주는 간단한 실습, 진정한 성공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실습이 있습니다. 차나 사람으로 붐비는 곳에서 항상 타인이 앞에서 끼어들게 해주기 미친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실습 속에는 우리가 하여금 성공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는 알아채기 어렵고 비밀스러운 파워가 있습니다. 아, 너무 웃긴다. 내 찔리네. 아이씨. 어제 잠깐 30분이네. 어제 이제 저희 딸이 당근으로 뭐 이제 그 애기 옷을 좀 가져오라는데 저쪽에 공무동 803 쪽 저쪽 방향에 있는 아파트더라고요. 그걸 가는데 여기 시청 앞에서 뭘 행사를 한 것 같아요. 뭐 저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데모는 아니었던 것 같고 노동절이라서 뭐 행사가 해서 길을 저는 좌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몰랐어요. 근데 저쪽에서 행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차가 엄청 막혔어요. 근데 아 5월 1일이라서 막히는구나. 그래서 했는데 여기 딱 타고 들고 그다음에 1차선으로 들어가야 제가 좌회전을 하잖아요. 근데 쫙 1차선을 들어가려는데 옆에 있던 하얀 차가 이제 안 비켜주는 거예요. 이씨 안 비켜주네 가면서 있잖아요. 안 비켜주네 하면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좌회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오히려 1차선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1차선에 있던 차가 2차선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 새끼가 있잖아요. 제 앞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안 비켜준다고 해. 아, 비켜줬어야 되는데 있잖아요. 제가. 너나 안 비켜. 아, 그 높은 의식이에요. 끼워주기 해주는 게. 아니, 끼워들게도 많이 해주거든요. 끼워들기도 많이 하고요.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많이 해주니까 많이 끼워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아, 안 끼워줬잖아, 네가. 바로 코앞에 보인 거야. 색깔이 이 차가. 코앞에 보인 거야. 안 보이는 것들은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코앞에서 너 하면서 바로 올라와서 한 대 팍 했잖아. 그러니까 안 해줬어요. 안 해줬더니 막 하더니 뒤에 가서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아이고 너 나 안 해줬지? 요게 있대요. 복수심이 있대요. 야 어제 의식이 150이었습니다. 아 여기 끼어들기 또 이렇게 써놓으셨노 참. 바로 각성하라고. 그 사람이 끼어들지 않았을 때 끼워줘야 그게 진정한 의식 성장인데 많은 사람들 해주다가 나 안 끼워줬다고 안 해줬습니다. 제가 어제 150이었습니다. 복수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복수하지 마시고요. 행복한 하루. 내면에서의 기쁨. 기쁨으로. 그게 다 나의 의식이라는 거. 그래서 기쁨으로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도 또 뵙겠습니다.